네, 쉬운 시간에 문제를 드렸는데요. 두 개의 연도가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57년도와 2002년도를 단순 비교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같은 연도 내에서만 GDP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다 해보셨죠? 어디든가요? 최대값은 노르웨이, 최소값은 콩고. 예. 콩고는 계속해서 최소값인 것 같아 보이고요. 최대값이 쿠웨이트가 아니라 3일국이 아니라 북유럽 쪽의 나라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찾으실 때 우선 1인당 2007년도에서 2007년도라는 걸 먼저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으면 돼요? 겟마인더 데이터 프레임에서 우선 컬럼 GDP per cap이라고 하는 컬럼 찾고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죠. 연도를 해야 되니까 2007년이라고 하는 연도를 먼저 찾아야죠. 2007년 이렇게 여기까지 하면 부분 집합을 찾게 되는데 어떤 부분 집합을 찾게 되냐면 연도가 2007년인 자료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국가 이름들을 보시면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아, 앙골라 등등등 해서 쭉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뭐 잠비아, 짐바브웨 이렇게 나오죠. 모든 연도가 2007년으로 이렇게 한 부분 집합이 나왔어요. 이런 부분 집합에서 무슨 컬럼을 찾으시면 돼요? GDP per cap.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컬럼 선택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다가 GDP per cap이라고 컬럼 이름 쓰면 되죠. 그럼 얘가 2007년도에 1인당 GDP만 저장하고 있는 142개 국가의 시리즈가 되는 거고요. 최대값 이렇게 하게 되면 최대값을 찾게 되죠. 맞습니까? 49,000달러라고 하네요. 그죠? 49,000달러. 자, 이 값을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GDP max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할게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getMinder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번에는 점을 찍어서 컬럼 이름들을 표시를 해볼게요. getMinder year year라고 하는 변수가 있죠. 그 값이 2007년. 자, 이렇게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2007년도 똑같이 찾아내고요. 여기에서 GDP per cap이라고 컬럼 이름을 써주게 되면 아까랑 똑같이 시리즈가 나오게 되죠. 여기에서 mean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하시면 되죠. 277달러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값을 저장하시면 되고요. GDP mean이라고 하는 변수에다 저장을 할까요? 그래서 2007년도 자료에서 여기까지가 2007년도가 되는 거예요. 2007년도 자리에서 GDP 최대값, 그 다음에 2007년도 자료에서 GDP 최소값 이렇게 두 개의 변수를 찾았죠. 이제 얘네들이 누구와 누구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getMinder 데이터 프레임에서 getMinder 데이터 프레임의 무슨 컬럼? GDP per cap 컬럼이 is in 어떤 값들 안에 있으면 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GDP max와 GDP min 이렇게 하시면 이게 제가 과제로 드렸던 내용입니다. 네, 전부 다 연도는 전부 다 2007년이죠. 2007년인데 콩고가 277달러. 우리 아까 여기서 찾았던 그 값일 거예요. GDP min에서 찾았던 값 277달러라고 최소값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서 GDP max에서 찾았던 값이 49,357달러라고 하는 여기서 노르웨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콩고라고 하는 나라가 계속해서 뭐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GDP가 굉장히 낮은 그런 나라인 것처럼 보이고요. 산유국 같은 경우에는 그 국제 유가에 따라서 GDP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높은 값을 유지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노르웨이만 따로 이렇게 또 출력을 해보는 그런 방법도 있겠죠. 네, 그런 방법도 있을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다들 잘 되시죠? 네. 그 다음은 문제가 뭐였었나요? GDP를 했었고 기대 수명 했었죠? 네, 네. 기대 수명. 마찬가지 방법으로 기대 수명 최소값 최대값을 한번 찾아볼게요. 기대 수명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을 먼저 찾아보면은요. 최소값을 먼저 찾아보면 GDP. 죄송합니다. 겟마인더부터 시작을 할게요. 겟마인더에서 겟마인더 데이터 프레임에 자 이번에는 무슨 컬럼을 보시면 되냐면 life exp 그죠? 이게 그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 컬럼이고요. 자, 이 값이 같은 녀석을 찾으면 돼요. 그죠? 최소값이랑 같은 녀석을 찾으면 최소값을 먼저 찾을까요? 죄송합니다. 최소값만 먼저 찾아볼게요. 여기에서 점 min 이렇게만 하면 이거 최소값이죠. 23.5밖에 안 되네요. 그죠? 기대 수명이 23세 반올림해도 24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이거는 저장을 해두죠. 어디일지는 모르겠으나 life min 하고서 저장을 해두고요. 겟마인더에서 이렇게 쓰셔도 되겠죠. 컬럼 이름은 life exp.max 82세. 되게 기대 수명이 높죠. 그죠? 네. 자, 이거는 life max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개의 값을 찾았으니까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해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그 컬럼을 행을 전체를 다 선택을 할 거예요. 겟마인더에서 두 가지 조건을 첫 번째 조건 또는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녀석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겟마인더 데이터 프레임에서 기대 수명의 값이 뭐랑 같거나 최소값과 같거나 또는 겟마인더 데이터 프레임에서 기대 수명이 뭐랑 같거나 라이프 최대값 이거랑 같거나 이걸 찾으시면 되는 거죠.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거나 또는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거나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 또는 겟마인더 is in 메서드를 쓰셔도 돼요. 그죠? 겟마인더 그다음에 life exp 기대 수명 is in 여기에는 리스트를 넘기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life 최소값과 life 최대값 이렇게 넘기시면 똑같은 결과를 줘야 돼요. 똑같은 결과를 줘야 되고요. 자, 결과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대 수명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그죠? 뭐 50년대보다는 뭐 2000년,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오면 아무래도 뭐 의학도 발전이 됐을 거고요. 당연히 50년 전보다 훨씬 더 의학도 발전이 됐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소득 같은 것도 많이
증가가 됐을 거예요. 그럼 보통 기대 수명은 계속 커지는 거를 기대하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1950년대 전쟁 막 끝났을 때는 기대 수명이 굉장히 작았겠지만 지금은 되게 고령화 사회로 이렇게 가고 있는. 그래서 최대값을 찾은 거를 보면 일본이 2007년도에 일본이 또 되게 유명한 고령화 사회죠. 네. 82세. 요거는 그 상식적인 결과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가장 최근 자료에서 기대 수명의 최대값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상식적인 것 같은데 루안다라고 하는 나라를 보면은요. 비교적 최근이에요. 아주 뭐 벌써 뭐 한 20년 전이기는 하지만 20, 30년 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요. 그 30년 전이군요. 1950년대 자료도 있는데 1950년도보다도 더 기대 수명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죠? 게다가 뭐 30세, 40세 이런 것도 아니고요. 23세밖에 안 돼요. 도대체 루안다라고 하는 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 궁금하세요? 루안다만 따로 빼고 볼까요? 이렇게 최저값을 한번 찾아봤으니까 루안다만 한번 떼서 볼게요. 겟마인더 데이터 프레임에서 조건을 해주면 되죠. 루안다 자료만 선택.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건식 써주면 되죠. 데이터 프레임에서 나라 이름이 루안다랑 같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겟마인더 데이터 프레임에서 컨트리 이름이 같으면 된다. 무엇이랑? 이거는 국가 이름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는 게 편하겠죠. 자, 보겠습니다. 1952년도 자료부터 2007년까지 5년 단위로 이루어져 있고요. 5년 단위로 이루어져 있고 40세 뭐 나쁘지 않죠. 그다음 41세, 43세, 44세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이거 상식적인 결과. 그런데 87년도에 살짝 줄어들고 그게 갑자기 훅 줄어들고요. 다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증가하다가 훅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프 그려보면 더 이게 시각적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 아예 이거를 루안다라고 저장을 한 다음에 그죠? 루안다라고 저장을 한 다음에 여기 안에서만 그래프 그리면 되겠죠. 이 안에서만 그래프를 그리면 될 거니까 우리 C번은 인풋 했죠. 인풋 했죠. C번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라인 플롯 그려주면 되지 않을까요? 라인 플롯 그려주시면 되고 X는 연도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연도. 그 다음에 Y는 기대 수명이니까 life exp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데이터 프레임은 데이터는 무엇으로 하시면 되냐면 부분 집합 루안다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plt.show 네. 점도 찍을까요? 점도 찍어보면 여기 마커를 5로 하시면 점이 찍힐 거고요. 그리드를 보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숫자로만 보실 때보다 어때요? 그래프로 보니까 더 심각성이 확 드러나죠. 들어갔다가 확 줄어들었다가 다시 예전 그 수준으로 되돌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프에서. 그러니까 이게 시각화의 힘입니다. 숫자로만 이렇게 보시는 것과 그다음에 그 그래프를 그려서 보시는 거고요. 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죠. 그렇죠? 저 90년대 초반, 그러니까 80년대 후반부터겠네요. 그죠? 줄어들기 시작했으니까. 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혹은 90년대 말까지 이 시기에 뭔가가
루안다 지역에서 뭔가 있었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인구가 아니라 기대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는 보통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전쟁이나 병이죠.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거고요. 아마 이때가 모르겠어요. 내전이 있었던 시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1990년대 이때쯤에 뭐가 유행했었냐면 에볼라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게 전 세계로 유행하긴 했었지만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퍼지지는 않았었고 네. 아프리카가 특히나 심했었죠. 게다가 의료 같은 것도 많이 낙후되어 있는 상태여서 정말 지금 뭐 변이가 나오는 것도 코로나 변이가 나오는 것도 보면 제일 처음 변이가 뭐 아프리카에서 시작하고 뭐 이런 그렇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이게 딱 그때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요때 이런 시기에 이런 시기에 어떤 사건이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네,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터넷 뒤져보면 나올 거야.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전쟁이 있었는지, 아니면 전염병이 유행을 했었던 시기인지. 네. 이런 게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목적이죠. 데이터 보다 보면, 그죠? 데이터를 보시다 보면. 만약에 이거랑 비교해서 일본 같은 경우를 비교해서 보게 되면 아마 일본은 어떻게 훅 떨어지는 그런 시기가 아마 거의 나오지 않을 거고요. 나오지 않을 거고 아마도 그냥 계속 쭉 증가하는 추세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모르죠. 그것도 한번 해볼까요? 요거는 제가 한 5분 정도 1분? 2분? 1, 2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일본 데이터만 선택을 하셔가지고요. 루안다랑 똑같이 한번 시계열 그래프 한번 그려보세요. 루안다랑은 아주 다른 그런 내용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위쪽에서 제가 해드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겠죠? 네. 그러니까 국가 이름으로 일본을 먼저 선택하신 다음에 그래서 그 부분 집합에서 라인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는 거니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저 펜 소문자로 쓸게요. 소문자로 쓰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겟마인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겟마인더 그 다음에 국가 이름은 대문자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 펜 하고서 출력을 해보시면 데이터가 잘 나오죠. 1952년도 자료부터 5년씩 증가하고 있고 제일 마지막에는 2007년 그리고 63세부터 그죠? 63세부터 82세까지 아마 다 보진 않았지만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일 것 같고요. 확인하시는 방법은 라인 그래프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인 플롯 하시면 되고요. X, Y 다 똑같죠. X는 2요. 넣으시면 되고 Y는 라이프 EXP 컬럼 선택하시면 되고요.
데이터 프레임은 여기서는 저펜만 이용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마커를 쓸게요. 아무래도 마커가 있는 게 보기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드를 써서 보조선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쇼. 네, 꾸준히 질고 있죠. 네, 감소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 기울기가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아니면 조금 완만하게 늘어나거나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네,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꾸준히. 보시면 그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그런 그래프, 그런 모습을 보이죠. 우리나라도 아마 그려보시면 우리나라에 대해서만도 그려보시면 아마 거의 비슷하게 될 거예요. 될 거고 여기서 살짝 기울기가 좀 꺾였죠. 다른 기울기에 비해서 이쪽이나 이쪽의 기울기에 비해서 이쪽에서 살짝 꺾였는데 요거는 아마 요 시기가 뭐 일본도 출산율이 살짝 떨어졌던 시기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고요. 네. 근데 뭐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일본의 기대 수명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질문 없으신가요? 네. 자, 그 다음이 이제 그룹별 통계에 대한 내용을 과제로 드렸던 거예요. 그 다음 과제 내용 좀 볼까요? 여기겠죠? 과제로 드렸던 게 이런 것들이고요. 지금 저희가 여기까지 했고 기대 수명 초속화 초독화까지 했고 연도별로 기대 수명 평균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1인당 GDP 평균을 연도별 1인당, 그 다음에 연도별 인구수, 연도별 대륙별 인구수 등등등 이런 것들을 해보자. 자, 이게 그러니까 그룹별로 묶어서 하자는 얘기예요.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 프레임이 있을 텐데 데이터 프레임에 보면 아까 제일 처음에 아프가니스탄이었나요?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면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1952년도부터 2007년까지 데이터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뭐 제일 마지막에 짐바브웨라고 하는 나라도 보면 195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자료가 쭉 있죠. 이런 게 계속 쭉 반복이 되니까 1952년도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해서 기대 수명 컬럼을 쭉 다 뽑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1952년도에 기대 수명의 평균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그 다음에는 1957년도 자료들을 쭉 뽑으면 돼요. 1957년도 아프가니스탄에서부터 1957년도 짐바브웨까지 142개였나요? 142개 국가의 기대 수명들을 쭉 다 뽑아서 평균을 저장을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결과로 얻을 수 있게 되는 거는 어떤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냐면 연도라고 하는 컬럼 혹은 인덱스, 그리고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 컬럼 혹은 밸류, 이렇게 해서 그 데이터 프레임이나 혹은 시리즈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시각화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하려면 우리가 위쪽에서 찾았던 것처럼 연도가 중복되지 않는 값들이 몇 개가 있는지를 찾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연도별 데이터를 우리가 부분 집합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자, 이런 작업들을 할 겁니다. 물론 이 작업은요. 그 그룹 바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하시면 훨씬 더 쉽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작업인데 우리가 그런 거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이나 폼은 뭐 이런 것들만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그룹 바이라고 하는 연산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거는 연도별, 그죠? 연도별 기대 수명 평균, 요거를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연도 컬럼 이름은 year라고 컬럼 이름이 되어 있고요. 기대 수명은 life exp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우선 우리는 연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찾아야 돼요. 이거 아까 우리 위에서 했었던 것들. 어떻게 썼냐면 getMind 데이터 프레임에서 year라고 하는 컬럼을 찾고 여기에 unique한 값을 찾으면 돼요. 볼까요? 네, 1952년도부터 1957년도까지 2007년도까지 전부 다 찾았습니다. 자, 이제 무엇을 해주시면 되냐면 연도별로 부분 집합을 만들어서 그 부분 집합에서 기대 수명의 평균을 계산을 할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변수를 하나 선언하겠습니다. life exp 여기다가 exp 뒤에다가 by year라고 붙일게요. 그러니까 연도별이란 뜻이야. 연도별 life exp 연도별 기대 수명 그런 의미로 만들었고요. 일단은 지금 계산된 게 없기 때문에 비어있는 리스트 만드시고요.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반복을 하냐 하면 이렇게 반복을 하면 돼요. in years 이게 years가 위쪽에 변수가 있죠. 연도별로 반복하면서 라는 뜻이겠죠. 그죠? 처음에 years에서 첫 번째 값을 꺼내게 되면 1952년 그래서 또 어떤 일을 하면 되고요. 두 번째 값을 꺼내면 1957년 세 번째는 62년 그 다음 67년 이런 식으로 y값이 계속해서 변하겠죠. 변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하시면 되냐면 일단 부분 집합을 찾아요. 서브셋이라고 할까요? 부분 집합은 어떻게 찾냐면 getMinder에서 연도가 2007년인 거를 찾으면 되는 거죠. getMinder의 연도가 1952년 또는 57년 또는 67년 이렇게 부분 집합을 찾죠. 이게 연도별 부분 집합으로 쪼갠 거예요. 그죠? 데이터 프레임이 굉장히 긴 데이터 프레임이 있었는데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57년도 데이터 찾고 그 다음 57년도 찾고 그 다음 57년도 찾고 이렇게 해서 57년도만 52년도 제일 처음 52년도겠죠. 52년도 데이터들만 쭉 하고서 얘네들을 찾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면 될까요? 이 서브셋에는 무슨 컬럼이 있을까요? life exp라고 하는 컬럼이 있지 않을까요? 그죠? 전체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컬럼 이름을 부분 집합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컬럼에 무엇을 계산하면 될까요? 평균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부분 집합에서 각 부분 집합에서 무엇을 계산한다? 기대 수명 컬럼의 평균을 계산한다. 자, 이 계산된 값을 어디다가 저장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든 거죠.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요거를 변수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average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 average라고 하는 변수를 어디다 저장하겠다? life exp by year라고 하는 리스트에다가 append 하겠다. 무엇을? average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하는 거죠. 결과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볼까요? life exp by year라고 하는 값을 출력을 해보시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몇 개가 나와야 될까요? 12개 아닐까요? 52년, 57년, 62년, 67년 이렇게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2002년, 2007년까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네.
네, 우리가 이거를 시리즈로 만들어 볼까요? 시리즈로? 시리즈로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드셔도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리스트가 있으니까 시리즈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1차원 모양의 데이터들, 그러니까 이 값들을 1차원 모양으로 죄송합니다. 1차원 형태로 저장을 하는데 각각의 값 앞에 무엇을 붙이겠다? 인덱스를 무엇으로 붙이겠다? 연도로 붙여주겠다. 이게 시리즈를 만들겠다는 뜻이고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각각을 컬럼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이어라고 하는 컬럼 만들어서 그 이어스에 있는 유니크한 값들을 여기다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순서 맞춰서 여기 life exp에 있는 값들을 그 순서 맞춰서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드셔도 되고 어떤 식으로 만드셔도 다 좋습니다. 저는 시리즈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를 시리즈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즈로 만드시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변수 이름 그냥 그대로 쓸게요. life exp by year pandas.series라고 하는 클래스의 생성자를 이용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파라미터가 뭐가 있냐면 데이터와 인덱스가 있습니다. 데이터와 인덱스가 있어서요. 데이터에는 우리가 아까 찾았던 life exp 요거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에는 무엇을 써주시면 되냐면 그 연도들의 유니크한 값 years를 써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그 결과를 다시 한번 출력해 보시면 아까랑은 조금 다르죠? 네. 이게 시리즈예요. 시리즈. 요게 시리즈에 저장되어 있는 값들 그리고 그 시리즈 앞에 값들 앞에 뭐가 붙어 있다? 52년도, 57년도, 62년도, 2007년도라고 하는 연도들이 인덱스로 붙어 있는 거예요. 인덱스. 이해되십니까? 위쪽에서는 그냥 그 0, 1, 2, 3, 4라고 하는 인덱스만 자동으로 갖는 그런 리스트였었던 것 뿐이고요. 그 리스트를 이렇게 시리즈로 만든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코드 이해되십니까? 계산된 결과를 리스트에 추가. 자, 이 내용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있고 데이터 프레임에는 되게 여러 개의 컬럼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개의 다양한 컬럼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이어라고 하는 컬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었어요. 물론 더 있죠. 더 있습니다. 여기에는 1950,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52년도부터 2007년인가요? 네, 2007년까지 쭉 있어요. 자, 여기서 무슨 일을 했냐면 제일 처음에 연도에서 꺼내서 부분 집합을 찾았어요. 부분 집합을. 그러면 여기에 이런 거 있을 거잖아요. 그냥 앞 줄여서 쓸 때 52년, 57년 이렇게 쭉 내려가서 나중에 2007년 이렇게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52년, 57년 이렇게 하면서 2007년 또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밑에도 쭉 더 있을 거란 말이에요. 더 있을 텐데 여기서 어떻게 했느냐 찾은 거죠. 무엇을? 52년도 데이터들만 골라낸 거죠. 골라내서 요 52년도 데이터들만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 그게 여기 있는 뭐예요? 서브셋이에요. 이해되시죠? 여기 이어 컬럼에 전부 다 1952년도라고만 적혀져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 컬럼 여기 라이프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 컬럼이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무엇을 계산했어요? 평균값을 계산했어요. 평균값 계산했으니까
평균값 계산했으니까 여기서 숫자 하나가 나오겠죠. 그 숫자를 여기다 어펜드를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 작업을 똑같은 작업을 또 한 거죠. 이번에는 57년도만 모아서 데이터 프레임을 또 이렇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여기도 57년도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데이터들만 또 쭉 모아서 여기 57년도 그럼 거기에 또 마찬가지로 뭐가 있어요? 라이프 EXP가 있어요. 그죠? 거기에서 값을 꺼내요. 그죠? 아, 값을 계산을 해요. 통계값을.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 제일 마지막에 2007년도까지를 각각의 부분집합들을 다 만들고 부분집합에서 통계값 계산하고 통계값 나오고 이렇게 계산된 통계값들을 하나로 묶었죠. 그렇죠? 그 하나로 묶어준 게 뭐예요? 그게 여기 있는 리스트란 말이에요. 그룹 바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동작인 거예요. 그룹 바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데이터 프레임을 조건에 맞는 녀석들로 쪼개요. 일단 부분 집합들을 찾아요. 조건에 맞는 부분 집합들을 찾아서 각각의 부분 집합에서 똑같은 통계 값들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부분 집합에서도 평균 계산하고 두 번째 부분 집합에서도 평균 계산하고 마지막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평균 계산하고 얘네들을 하나의 결과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얘네 결과들 하나의 결과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묶어주는 거예요. 묶어주는 게 뭘로 묶었다? 리스트로 묶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부분 집합으로 나누는 과정을 분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분리한 다음에 각각의 부분 집합에서 통계 함수를 적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전체 결과를 하나의 결과로 컴바인, 묶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 폼은 안에서 이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분리 단계예요. 분리. 전체 데이터 프레임을 부분 집합으로 분리를 한 거예요. 각각의 분리가 된 부분 집합에서 평균이라고 하는 통계 함수를 적용을 한 거예요. apply. 각각의 부분 집합에서 평균이라고 하는 통계 함수를 적용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값들을 하나의 결과로 묶어준 거예요. 결합을 한 겁니다. 컴바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그룹 바이라고 하는 게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전체를 부분 집합으로 스플릿하고 각각의 부분 집합에서 통계 함수들을 apply 적용하고 그 결과들을 combine 하나의 결과로 묶어서 표현한다. 이게 그룹 바이 연산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까 그 그림 생각나시죠? 네, 그거 머릿속에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복잡하게 했는데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아마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룹 바이라고 하는 함수를 찾아보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과제 하신 것들을 보니까 그룹 바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데이터 프레임에서요. 이게 데이터 프레임 이름이죠. 그룹 바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메서드가 있고 이 메서드에서 다른 것들은 다 디폴트 값이 있기는 있네요. 있는데 첫 번째 아규먼트 무엇으로 그룹을 묶어주겠다라고 하는 무엇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룹을 묶어주겠다라고 하는 바이라고 하는 아규먼트가 있어요. 이 바이라고 하는 아규먼트에다가 순서대로 전달할 거기 때문에 키워드는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연도라고 써주는 거예요. 연도. 자, 요렇게까지 하면 그룹별로 그 나눠진 상태가 돼요. 이거 출력해 보면 데이터 프레임이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만 나와요. 클래스 이름이 나와요. 데이터 프레임인데 그룹별로 묶어진 데이터 프레임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여기까지의 상태를 아까 우리가 그 쪼갠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분 집합 쪼갠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자, 요거 하나하나가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선택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대괄호. 그리고
여기다가 컬럼 이름 써주시면 되는 거죠. 이게 여기가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을 선택하는 방법이랍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연도라고 하는 컬럼을 기준으로 해서 그룹으로 나눠진 하나하나의 결과들. 이런 결과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룹별로 나눠진 부분 집합에 아까 보셨지만 여러 개 있잖아요. 여러 개 있으니까 여기선 이렇게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각각의 부분 집합에서 무슨 컬럼 선택하겠다? life exp 선택하겠다. 그 다음에 뭘 해라? 적용해라. 까지만 하면 자동으로 묶어주는 것까지 다 해줘요. 네. 그룹별로 부분 집합 만들어서 컬럼에 통계값 적용하고 그 결과를 하나의 결과로 만들어주는 것까지를 해요. 어때요? 우리가 위에서 만들었던 시리즈랑 똑같은 모양의 시리즈를 만들어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요 한 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위쪽에서 이렇게 어렵게 한번 해봤던 거예요. 얘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이제 이해되시죠? 그죠? 데이터 프레임을 어떤 컬럼을 기준으로 해서 부분 집합 쭉 나눈 다음에 그 각각의 부분 집합에서 평균 컬럼 선택해서 그 컬럼의 평균 계산해서 계산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하나의 그 결과로 컴바인 묶어서 여기서는 시리즈가 되는 거예요. 시리즈로 묶어서 리턴을 해주는 것까지 이게 그룹 바이가 하는 역할입니다. 네, 그리고요. 이 내용은 그래프로 그려보자, 시각화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그래프가 가장 적당할지를 생각을 해보면 각각의 숫자에다가 이 옆에 기대 수명을 막대로 표시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막대로 표시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선으로 나타내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선으로. 그래서 일종의 시계열 그래프이기 때문에 시계열 그래프를 표현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선 그래프고요. 선 그래프고 또 다른 방법은 막대도 괜찮아요. 막대도 괜찮고 선도 괜찮습니다. 자, 위쪽에 우리가 변수가 요거 있으니까 요 변수를 이용을 할게요. 요 변수를 아니 이 결과를 저장해도 똑같아요. 그죠? 저장 안 했지만 그룹 바이 내용 저장 안 했지만 이거를 저장한 거나 위쪽에서 우리가 직접 만든 거나 똑같은 결과입니다. 그죠? 선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라인 플롯. X축은 life exp by year에서 인덱스 52년, 57년, 2002년, 2007년 이렇게 인덱스를 X축으로 그 다음에 Y축은 life exp에서 values 인덱스는 죄송합니다. 시리즈는 인덱스와 value라고 하는 두 가지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시리즈에서 여기를 인덱스라고 부르고 여기를 values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인덱스를 X축에 values를 Y축에 놓고서 그리시면 돼요. 마커 정도만 더 쓰면 될 거야. 괜찮을 것 같아요. 마커. plt.show 네, 이렇게 꾸준히 늘어납니다. 여기가 1952년도 위치고요. 여기가 57년도, 62년도, 67년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각 연도별로 꾸준하게 쭉 이렇게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전 세계의 평균을 내버린 거기 때문에 어떤 그 특정 연도에 어떤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뭐 이런 것도요. 이렇게 전 세계를 다 묶어놓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좀 상세가 돼서 그죠? 네, 그런 모습이에요. 어느 한 국가를 봤을 때와는 조금 다르기는 하죠. 다르기는 한데 아까 르완다가 아마 요 근처였을 텐데 그 전체적인 그 경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주 전 세계의 모든 인구를 줄여버린 그런 전염병은 아니었던 거죠. 어떤 특정 지역에 그걸 줄인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막대 그래프로 그리고 싶으시면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되겠죠. SNS 막대의 종류 다 플롯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X축, Y축 하시면 돼요.
가로로 한번 그려볼까요? 가로로? 세로를 말고 가로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x를 무엇으로 하시면 되냐면 life exp의 values를 x로 하시면 되고요. y를 life exp의 index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plt.show를 하시게 되면 제가 거꾸로 그렸네. values index 2000 이거 좀 이상해졌네요. 플랫. 여기를 연속된 숫자로 봐버렸군요.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게 아닌데. 제가 이런 모습이 나오기를 기대했던 건 아닌데. 인덱스를 연속된 숫자로 생각을 해버린 것 같고. 세로 막대는 정확하게 나오는군요. 세로 막대는. 네. 카테고리로 생각을 안 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까. 1952년도를 카테고리로 생각을 해야 되고 57년도 카테고리로 생각해야 되고 2007년도 이렇게 카테고리로 생각을 해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데 가로로 할 때는 아마 둘 다 연속형 변수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세로로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XY를 바꾸더라도 그런 문제가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일단은 세로 막대로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15분 정도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